흥미로운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서 이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인데요. 그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그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은 정청래 사태를, 국민의힘은 장동혁 사태를 외치고 있다. 양당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하냐,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당대표 마음은 당대표가 아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주 여유가 생겼어요. 선거 지난 후에 바로 사퇴하고 정말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장동혁 사퇴하라, 장동혁 사퇴하라. 그게 정말 한 석 달 동안 계속 이어온 정치권의 컨센서스인데 어떻게 또 서울시장 선거 본인이 안 간 데만 또 골라서 또 이겼죠. 그리고 지금 또 지지율도 괜찮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정식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은 거를 봐서는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체제로 그냥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여권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책임론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려워 보이니까 뭔가 여유롭게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한 게 아니라 여권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책임론이 나오신 것인데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를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저런 여유를 보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제가 볼 때 약간 좀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다. 네. 예. 일단 지금 국민의힘 어쨌든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공격 많이 받고 있죠. 사퇴하라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받고 있는 공격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받는 공격 자체는 사퇴하는 공격은 차원과 질이 다른 거예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서 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권력이 앞장서 가지고 어떤 당대표 선거에 관련해서 서로 정치 이득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지지도 추락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그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괴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성을 할지 사퇴하라 이제 이걸 떠나서요. 예. SNS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주당 사퇴와 자기를 비교를 하고 거기에 가위바위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대표라는 것이 특히 이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무게감이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자질이랄지 능력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사람이 이제 그릇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장 대표가 그것을 자기가 이겨낼 만한 그 짐을 이겨낼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SNS 올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거기에 뭐 혼자 가서 단독으로 부정선거 주장하고 하는 걸 보면 과연 저게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떤 품격이었지 자질 이런 면에서 갖춰진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네. 너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낮게 보시는데 저는 그 페북 내용 중에 앞에 부분은 조금 뭐 논란의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양당 네.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희화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엄청나고 중요한 일인데. 근데 뒤에 부분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말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100번 말했다.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물론 그게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어쨌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인 건 맞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설적이진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뭔가 좀 못을 박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친명 세력에 대해서 뭔가 좀 좀 침을 좀 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한 말이라고 누구나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여권의 어떤 분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거 그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통 선거라는 게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여야 대표 모두 물러나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최대
패자로 네. 당 대표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대표,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25.6%로 네. 최대 패자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꼽은 사람이 2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은 사람이 11.8,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뽑은 사람이 4.3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30.3%입니다. 30.3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보고서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대 패자를 각 당의 지지층별로 나눠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꼽은 분이 34.7%고 장동혁 대표를 꼽은 분이 24.4%.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더 많이 지금 뽑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오차범위 바뀌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또 본다면 정청래 대표를 꼽은 사람이 18.8%인데 장동혁 대표를 꼽은 사람이 41.2%입니다. 네. 결국 저는 앞에 이제 단순한 수치보다도 이 부분이 더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지하는 당의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국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겼다고 보기 찜찜한 그런 선거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졌는데 이걸 또 완전히 졌다고 하기에는 뭔가 또 찜찜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부분을 그러니까 각 당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이긴 게 분명한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보기가 지금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는데 결국 그 책임을 현직 당대표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성남시장 선거도 이기고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물론 졌지만 평택을에서는 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이긴 것 같은데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보면 분명히 국민의힘이 진 게 맞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은 또 장동혁 대표, 당대표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각 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